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결과 현재 독일 PM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보상 플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셨다. 그리고 또한 후속 관리와 파트너 육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며 많은 분들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서 어디야? 이러면 나 지금 저 아래 동네 뭐 부산이야. 나 대구야. 평창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파트너분들을 전국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매일매일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후속 관리를 정말 진정성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많은 분들의 성장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저희 고성지 사장님이.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팀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데 권수학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우리 고성지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며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파트너들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권 대표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 존경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긍정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 진짜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우리 고성지 사장님이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되고 모범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 사실 글로벌 야베스 그룹의 큰 자랑이기도 한 우리 명품 네트워커 우리 고성지 사장님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막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늘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사람에 대한 어떤 해안,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성재 사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강명우 사장님이 너무 잘하시던데 와! 저는 그럼 이제 잠시 마이크 끄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저를 너무 과찬의 말씀을 대표님 감사하고, 우리 김정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오늘, 사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우리 야베스 그룹의 고성지입니다. 오늘 제가 연합 중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 저는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건 너무 자신 있는데, 그냥 화면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만 키면 뭐 머릿속에 하얘지고 준비했던 말이 10분의 1도 못해서 항상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쉬워서, 안 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진짜 노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하면서 특히 PM 사업은 노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긍정 에너지로 일단 해보자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앞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쫙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눈 마주치고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PM 사업을 만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었고 그날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 중에 40년 두통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PM을 만났을 때 완전히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멘탈도 많이 나갔죠. 유리 멘탈이라고 제가 그때 유리 멘탈 어, 딱 잘 지었어요. 난 유리 멘탈이야. 내 스스로도. 왜냐면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울고 원망하고 또 옆에 남편하고 아들한테 참 짜증도 많이 내고 엄청 그때는 너무 많이 아프니까 별로 의욕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 원래 성격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갈수록 아파지니까 정신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구나. 제가 강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니까 좀 마음도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PM을 만나서 저는 PM 얘기만 해도 막 절로 그냥 어, 미소가 지어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6년 차인데도 가슴이 맨날 두근거립니다. 우리 PM 지금은 PM을 만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정말 아까 그 우울했던 삶에서 인생 2막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 건강 체험 사례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그 힘든 과정에 누구나 자기 인생에 또 뭐 굴곡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굴곡을 제 나름대로 굴곡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그 건강 체험 사례보다 제가 했던 일들, 했던 사업이나 뭐 좀 있습니다.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뭐 다 저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겠지만, 저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 나머지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손실을 받고, 그래서 결국 PM을 만나서 PM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결혼 34년 차인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일들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했었던 어떤 일들인데 제가 신혼 때 유아복 체인점을 했습니다. 1992년에서 93년까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자본금은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에 저기 제가 여기 수원인데 수원의 화서동에서 이제 유아복 체인점을 했습니다. 그때 월세가 한 3, 40 정도였고 그때 왜 이 체인점이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특히 가정주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재래시장 있는 데서 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막 흥정을 하잖아요. 뭐 얼마를 깎아줘라, 이걸 서비스를 줘라. 그런데 이 체인점은 너무 깔끔했던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깔끔하게 그 정찰제라는 게 그때 한참 시작되고 있었을 때라서 아, 이거 그냥 뭐 물건 있는 거 정찰제로 팔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월 마감이었어요. 이제 체인점이니까 본사에서 제품을 내려보내고 그 달에 판매를 하고 그 달에 판매 금액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판매 금액에 금액만 입금하고 재고는 다 본사에서 책임져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판매 금액에 몇 판매 금액하고 거기서 입금액에 만약에 그 달에 제가 판매가 좀 적었다. 그럼 입금이 적을 거잖아요. 그럼 입금액의 몇 프로만 재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그 재고는 항상 쌓이는 거예요. 그 쌓여가는 재고에 대한 어떤 그 떠안아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 계속 이제 돼서 제가 구입할 때는 제 가격 주고 구입했지만 그 이제 본사에서 내려준 가격으로 그런데 그 재고 처분을 위해서 매일 세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손해를 보고 재고가 쌓여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버는 게 아닌 거예요. 어, 그 매월 마감에 재고에 할인 판매에 그렇게 하던 과정에 이 유아복 체인점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지금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지금 또 계속 재고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소품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어요. 2014년이면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이거는 왜 했냐면 자본금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경험은 물론 없죠. 경험은 없는데 이때도 쇼핑몰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뒤에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흐름을 타려고 지금은 이걸 해야 돼. 막 이거에 좀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그런 걸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본금이 일단 500만 원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또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없으니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고 또 이제 뭐 신고 금액 또 기본 뭐 물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 500 들어갔고 제품은 중국의 그 알리바바라고 거기에 주문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사진상으로는 그 인테리어 소품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쇼핑몰에, 제 쇼핑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물건들을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근데 배송돼서 온 것을 보면 너무 퀄리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근데 안 좋은 거를 고가의 사진을 올려놨고, 또 소비자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 사진을 보고 주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받아봤는데, 너무 제품이 아니어서 이걸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거예요. 가격은 고가인데. 그렇게 해서 보낼 때마다 마음이 뒤가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배송해서 받는 거라서 배송 기간이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불규칙하고 빨리 받으려고 하면 비용을 더 줘야 된다고 하고 또 제가 받아서 다시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과정에 크기에 따라서 또 여기에서 또 배송비가 더 들고 또 이제 파손이 되는 거예요. 파손 문제,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반품을 해요. 또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리바바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또 쌓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였고, 결국 그러고 보니까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어, 그냥 사진 올리고 뭐 주문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내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참 어려웠고 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물건의 품질 있잖아요. 제가 직접 보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과 또 중국에서 받아보니까 중국에서 받아보는 어떤 기간에 대한 압박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제 고객은 전화가 오는 거죠, 소비자는. 왜 안 와요, 안 와요? 곧 옵니다. 뭐 취소합니다. 막 나는 주문했는데. 뭐 이런 그 스트레스가 엄청 가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막상 들어왔어요. 너무 엄청 고가가 들어왔어. 그거 판매하면 좀 많이 남아. 근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은 좀 잘합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교훈은 그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한다는 것이 너무 그거는 이제 남의 물건인 거죠. 우리 PM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PM 제품이긴 하지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어떤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람을 좀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직한 사업이 아니다. 제 성격에는 아니다. 그리고 또 제조 회사를 또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그래서 자본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1년에 뭐 쇼핑몰 자본금 500만 원이었지만 우리가 일상에도 이것만 투자하면 이거를 벌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엄청 숨은 진짜 구멍이 있습니다. 예, 그 구멍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처럼 그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Recording in progress. 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 일은 그만두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동업이라는 걸 대부분 동업을 하게 되죠. 혼자 이제 예전에는 동업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동업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때는 15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상식적으로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제품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재가구 이제 동업이었는데 약 4년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투자금이 이제 이때는 1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했듯이 실패했는데 마케팅에 실패였어요. 이게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 사업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 이것도 첫 번째 실패는 마케팅인데 경험이 없었고 또 고가의 우드슬랩 테이블이었거든요. 우드슬랩 테이블이었는데 소비 계층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가 아니잖아요. 소비 계층의 한계. 그리고 이 매장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 매장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좋다? 그러면 월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월세 하나 몇 개를 매매를 해야 팔아야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청계산 입구 쪽에서 했었습니다. 뭐 외곽에 정말로 멋지게 해놓으면 알려지면 광고를 하고 알려지면 여기까지도 보러 올 것이다라는 어떤 정말로 통배짱으로 청계산 쪽에서 했어요. 청계산 입구역이라고 우리 신분당선 있죠, 거기.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결국 좀 힘들어서 청라에서 하다가 청라에서 서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논현동이에요. 월세가 월세가 그 우체국 건물 내 1층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체국 건물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그나마 이런 개인 건물이 아니어서 600만 원이었어요. 개인 건물이었으면 논현동이면 뭐 1,500, 1,000만 원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이게 테이블 제작도 해야 되죠. 판매해야 되죠. 배송해야 되죠. 또 이제 나무가 갈라지거나 하면 AS를 해야 되죠. 이 우드슬랩은 또 그 건조기간이 있거든요. 그, 그 나무를 다 수입해요. 그 수입하는 과정.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공장이랑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운영한 건 아니지만 엄청 그런 게 보통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1억만 투자하면 돼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관계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는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라 남편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진짜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해서 진짜 여기에서 큰 돈을 잃었죠. 5천만 원. 퇴직금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어요. 5천만 원을 잃고 이제 정말로 가정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내가 이거 말고 또 뭐를 해야지 기술도 없는데 그런 와중에 식당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가장 마지막에 식당 운영, 뭐 치킨집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서 제가 했는데 제가 일본 음식을 조금 몇 가지를 좀 해요. 그래서 일본 음식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대포로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인테리어가 좀 들어갔어요. 평수는 작아서 테이블이 한 5개 정도였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 정도였어요. 100만 원이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전에 우드슬램 막 600, 300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싼 거예요. 100만 원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식당 운영이 그렇게 힘들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음식점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계시죠. 어, 정말로 저는 이분들을 보면 진짜 존경합니다. 이 식당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가게는 혼자 했는데 재료 구입, 손질, 판매 이런 준비 등은 다 출근 전, 퇴근 전에 남편이 다 해줬습니다. 뭐 큰 소리 치고 내가 이제 돈 벌어볼게 하고 시작했는데 남편만 좀 힘들게 했고 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손님 상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물건 파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먹는 음식은 그냥 제품 파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이 엄청 많이 따랐고 또 자유 시간이 없었어요. 휴식 시간도 물론 없었고 오픈 전후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료 준비부터 이제 딱 다음날 오픈하면서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해야 돼서 쉬는 날도 쉬지를 못했고 24시간 장사에 얽매여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건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아파가지고 두통을 시작해서 위궤양, 십이장 궤양, 뭐 관절염도 있었고 너무 그런 병이 많았는데 더 심해진 거죠. 손이 막 쥐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게 즐겁지가 않고 너무 고통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당도 8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월세 100만 원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어디다 주기. 근데 100만 원을 주기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자유도 없거니와 건강도 악화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일단 즐겁지도 않고 더 우울해졌죠. 그래서 제 일상이 좀 다 사라진 식당 운영했던 어떤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자영업, 사업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신축 아파트 현장 점검 및 입주관리센터 매니저를 했습니다. 아, 이 일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적응이 어려웠어요. 진짜로. 이 일은 정말로 육체적인 노동이 좀 있었고 또 현장이 위험하잖아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고 또 어, 서글펐죠. 서러웠죠.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현장 점검이 다 끝나고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 입주 AS 센터라고 하죠. 제가 이제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일당을 좀 더 줬어요. 시간 수당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했는데, 그 입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황당한 갑질이 많아요. 그런 갑질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어,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죠. 휴일도 없이 일요일 날 그날은 더 바빠요. 휴일도 없이 나갔고 또 저녁 6, 7시, 8시까지 해도 그 이상의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공공연하게 안 줘요. 그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두통이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그 서로 도와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서로 일을 좀 덜 하려고 미루고 안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 동료들 간에 너무 이기심이 심한 거예요. 진짜로. 혼자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 일을 4, 5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했던 거는 너무 그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벌 아닌 벌을 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 미래를 좀 생각하고 미래를 좀 준비했다면, 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뭐, 그저 아프다는 핑계로 짜증만 내고 어리광만 부리고 그런 핑계로 뭐 나 혼자 제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지냈고 그런 뭐 남편이 영원할 줄 알고 나를 영원히 편하게 살게 해줄 줄 알고 어떤 그런 것만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을 4, 5년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사람들 많이 상대했죠, 별의별 사람들. 뭐 그게 지금 PM 사업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닌데 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M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PM을 만난 거죠. 2019년 30일 날 만나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제 미래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PM의 보상 플랜을 듣고 이 저를 위한 보상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제 왜 내가 이제 PM을 만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딱 여기에 다 맞는 거예요. 이 일이 제가 체인점 했죠. 쇼핑몰 했죠. 가구 뭐 매장 동업도 해봤죠. 음식점 해봤죠. 정말로 감정 노동인 서비스업을 해봤죠. 이거를 경험하는 동안에 정말로 금전적 손실도 컸고 또 내 자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긴 노동 시간 또 육체적으로 엄청 노동을 많이 했죠. 또 정신적 고통을 심했죠. 뭐 이런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제 PM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PM의 보상 플랜을 좀 알아가면서 들어보니 모든 것이 완벽한 나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는 조금 제가 누군가의 돈을 쓰게 한다는 게 진짜 권한다는 게 정말 처음엔 쉽지 않았거든요. 누구나 우리 사장님들도 처음엔 그렇죠. 아, 누구한테 난 이런 말 못해. 저도 그랬거든요. 나 혼자 하면 했지. 막 이랬는데 PM의 보상 플랜을 듣고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잃은 거를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보자. 투자 비용이 없잖아요. PM을 돈을 쓴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오토십? 그때 당시엔 12만 원대였으니까 오토십이 전부였고 또 뭐 매장도 없어도 됐고 인테리어 물론 안 해도 되고 제가 물건을 뭐 막 물품비 뭐 이렇게 진열해 놓고 뭘 팔지 않아도 됐고 재료비 물론 들지 않잖아요. 제가 만들지 않으니까. 재고 당연히 안 남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지금 맨날 품절인데.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진짜 PM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였고 또 나이, 장소,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정말로 좋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이가 어느새 훌쩍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때서야 기술을 배울 수도 없었고 배운다 해도 그거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늦게 배운 기술로 더 전문가들이 많은데 또 자격증을 딴다 해도 그 자격증을 따서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수입이 될까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막막했던 거죠. 이미 나이는 인생 후반을 가고 있는데 향해 가는데 노동소득만은 할 수는 없고 노동소득 말고는 또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AI 시대에 뭐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 PM 사업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케팅에 실패했잖아요. 소비 계층이 정말 넓다는 거였어요. 무한한 시장이죠. 우리 PM은 남녀노소 전 세계. 제가 해왔던 그 어떤 가장 마케팅의 실패였는데 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 열심히 내가 하는 만큼 또 수입이 또 올라간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았어요. 뭐, 빨리 시작하고 뒤에 시작하고 상관없이, 연차와 상관없이 열심히 전달하고 후원하고 하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에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 근데 그 일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랑만 막 하면 되는 걸로 시작하니까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먹고 이걸 좋아졌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우리 60대, 70대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먹고 좋아서 자랑하다 보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경험이 없어도 제가 경험이 없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랑하면 여행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요. 제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전까지는 엄청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여행을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여행이 있을까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유럽 여행만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멋진 여행도 보내준다니, 뭐,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지금 월요일 날 이제 WMC 또 여행을 가는데, 제가 아직 직급도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이 독일을 5번째 갑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유럽 여행을 5번째 갑니다. 그게 또 너무 좋았고요. 또 연금성 보험, 우리가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도 없었었는데, 그저 일해갖고 내가 몸이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면,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고, 꾸준히 연금성 보험처럼 들어온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연금성 보험이 들어오면 내가 일상의 불편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음, 근데 또 진짜 연금도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근데 또 상속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상속까지 된다는 거에 보상 플랜의 정점이죠. 완전히. 아, 사업자, 소비자에게 정말로 PM의 보상 플랜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답니다. PM 인터내셔널은 뭐 뭐 것도 없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PM 인터내셔널은 우리 견고한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뿌듯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다시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도 조금 의기소침해 있을 때 PM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PM의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거를 한자 한자 잘 읽어보세요.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든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이런 회사 일을 포기할 수 없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PM의 자본 비율은 60%를 넘으며 이거는 다른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의 두 배가 넘어요. 그 중견기업의 어떤 기준은 이를 세배 A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해석할 것은 없고 그냥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해서 믿고 계속 가도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다. 어,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롤프 스루고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현실이 된 꿈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를 한 번씩 보면서 되새기거든요.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현실이 된 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CL도 처음에는 꿈이었고 또 건강 회복도 처음에는 꿈이었고 또 경제적 자유도 처음에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의 크기가 아니라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작은 꿈이 몇 년 뒤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PM에서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우리 PM의 비전 선언문 있죠. 저 혼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는데 PM 인터내셔널은 건강, 피트니스, 뷰티 분야의 프리미엄 첨단 제품을 내부하고 외부에 막 국제 유통하는 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앞장서기로 했대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 길에 저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PM의 비전 선언문을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보상 플랜은 여러 번을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상 플랜을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제가 느끼는 우리 PM의 보상 플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이라 어, 그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PM 사업은 사실 물건을 파는 사업이 처음에는 그냥 제품을 막 누구 전달해서, 오늘 얼마, 누가 이거 했어. 막 단순히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걸 느낀 거죠.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건강과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건강과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 특히 보상 플랜을 보면 단순히 제품 판매가 아니에요. 사람을 후원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따라오는 결과더라고요. 보상 플랜이. 성장을 시킨 결과. 근데 이 오토십은 사업의 시작이죠.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내 자의가 아닌데 저절로 사업이 하게 되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 그래서 먼저 3개월 어떤 구독 약정을 해요. 오토십을 하면 회원 가입하면 무료고 한 달 우리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이어리나 이렇게 이제 소비자 만날 때 미팅할 때 그 다이어리 항상 갖고 가시는 거 아시죠?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가격을. 소비자가는 얼마, 회원가는 얼마, 오토십은 얼마, 1개월분. 그걸 맨 앞장에다 딱 써놔요. 써놓고 제가 이 가격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써놓고 소비자가로 3종을 구매했을 때는 26만 500원이다. 근데 회원 가입하고 팀 파트너 회원가로 한 달분인 거죠. 한 달분을 구입했을 때는 20% 할인해서 20만 8,400원이다. 근데 3개월 구독 약정을 할 때는 30% 해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 오토십 14만 2,400원에 액티바이즈 같이 구입을 하게 됐죠. 너무 편하게 됐죠. 10% 할인해서. 그렇게 해서 18만 2천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주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그리고 3개월 구독 약정은 어, 우리 내 몸에 3개월간
3개월간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토십을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 사업에 이제 오토십을 했어요. 오토십을 했으면 우리가 이거 매니저 달성이라는 게 있죠. 매니저 달성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제품이 좋다 보면 매니저 달성이 뭐 지금은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600포인트로만 매니저가 되니까 너무 좋죠. 이전에는 1000포인트였는데 PM 사업의 또 시작은 매니저 달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왕 뭐 내 PM을 먹기 시작했는데 매니저 달성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하면 해놓으면 편하다. 매니저 달성은 무조건 600포인트고요. 나 혼자 600포인트 구매를 하면 됩니다. 또 나와 내 산하 그룹이 1200포인트. 여기서 내 밑에 매니저 한 줄이 있다. 그러면 그 매니저 한 줄을 제한 나하고 그 옆에 포함해서 1200포인트가 되면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내 직대에 5명의 오토십을 하면 제일 이상적인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오토십을 하고 직대 레그에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입을 하면 또 매니저 달성이 됩니다. 또 내가 또 매니저 킥스타트 구입을 하면 매니저가 되고요. 그리고 매니저가 되면 이전에는 첫 달에는 매니저이지만 매니저가 아닌 수습 매니저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5월 달에 600포인트 일생에 처음 매니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6월 20일 날, 우리는 매월 20일 날 수당이 들어가는데 6월 20일 날, 이 5월 달에 내가 매니저 달성한 거기에 매니저 달성하면 나한테 그 수당이 들어오거든요. 그 수당이 6월 20일 날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매니저가 유지가 돼야 되죠. 체크 어실런스 유지가 되면 이제 매니저 수당이 들어가는데 이 체크 어실런스도 되게 쉽습니다. 어, 나 혼자 오토십을 하고 계속 나 혼자 더 사도 되고 600포인트를 채워도 되지만 내 산하가 한 5명 있으면 100으로 계산이 되는데 나는 106, 밑에 직대는 100 해서 606. 이 세 번째,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밑에 이분들이 뭐 액티를 하나 샀다. 그거는 총 포인트에는 포함이 되지만 내가 체크 어실런스 용으로는 어, 오토십 포인트만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내가 오토십을 하고 직대 레그에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구입하면 또 매니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 구성을 보면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 액티바이즈 한 통, 또 우리 세럼. 이 세럼은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이 넣어준 것이. 진짜 경험하면 다시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거 지금 매니저 킥스타트 세트를 총 계산해 보니까 소비자가가 136만 9천 원이에요. 136만 9천 원인데 지금 88만 3,100원이죠. 포인트는 500포인트고 일생에 단 한 번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세트를 구입을 하면 이 세트 구입을 하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업면으로 풀었을 때 이 세트를 구입하면 이 보너스를 줍니다. 온보딩 트레이닝 보너스. 트레이닝 보너스예요. 그저 밑에 직접 추천한 사람이 이 킥스타트 세트를 사면 나한테 8만 1,900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제품을 팔았다고 그 제품 판 금액의 수익의 몇 프로를 준 그런 8만 1,900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보너스에 나한테 주는. 그 사람을 직접 이제 추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상위 스폰서가 이 지급을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새로운 사업자가 좀 빠르게 이 제품을 어, 경험하게 하려고 제가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사서 이거를 좀 더 양을 많이 드시면 몸이 빨리 회복되면 제품에 대한 확신도 생겨서 사업을 하게 된다. 또 이거를 구입을 하면 내 가족의 내 형제한테 선물을 줘서 경험하게 해서 그분을 회원가입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빠르게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수록 사업을 시작하게 내가 도와준 거죠.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뭐 제품을 판매한 수당이 아니라 어,
신규 파트너 육성을 했다는 거죠. 신규 파트너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거죠. 트레이닝 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너스 개념입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제품을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한테 주는 특별 보너스인 거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밑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받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다시 이거를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 막 수당을 줘야 되지 않을까? 나 이거 돈 벌으려고 어, 내가 돈 벌려고 이 사람한테 이걸 사라고 권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 당당하게 제품을 하나 샀든 오토십을 했든 GV가가 있죠. 액티바이즈 하나만 보면 이제 GV가 36에 6월 달부터는 우리 그 환율도 올라가서 1365원으로 계산을 하죠. 1365원으로 계산을 하면 36 곱하기 GV 0.1 곱하기 1365 하면 액티바이즈 한 통에 어떤 어, 수당이 4,914원이에요. 대박이죠, 엄청. 이렇게 수당이 우리는 발생이 됩니다. 직접 추천한 분한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시만 해도 되니까 많이 전달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매니저 달성 포인트는 너무 쉽고 작잖아요. 600포인트. 600만 원어치를 사라는 게 아니니까 잘 드시고 전달하면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가 됐을 때 수당 받는 건 또 달라요. 매니저는 우리가 그냥 오토십 유지자하고 매니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 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웬만하면 매니저 되는 게 좋습니다. 매니저는 우리 직접 추천한 수당도 받지만 내가 매니저가 되면 내가 산 것도 다 나한테 들어옵니다. 수당이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니저가 되면 우리가 이제 6세대 보너스라고 있죠. 여 뒤에 보면 6세대 보너스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6세대 돼, 우리도 4세대까지 돼, 막 이러지만 그 세대의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대 구분이 매니저와 매니저 사이인 거죠. 이것처럼 매니저와 매니저 사이예요. 우리가 매니저와 매니저 사이가 팀 파트너, 오토십 유지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한 줄이 또 아니라는 거.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한대, 내 직대로 200명, 300명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0명, 300명이 다 매니저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그 밑에 소개했는데 또 매니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토십 유지자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1세대만 해도 어마무시 큰 거예요. 근데 매니저 그 단순히 600포인트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바라기 어떤 보상 플랜에 4세대까지 다 포인트 계산해서 준다. 진짜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 세대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간 그 제품 하나가 사면 그게 1단계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건 우리는 세대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6세대 보너스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가 그렇게 1세대인데 세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계산이 또 달라요. 처음에는 5%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싸, 5% 준다. 그 다음부터 333이에요. 열심히 꾸준히 전달하면 3포인트씩 주는 거죠. 전체 포인트. 근데 마지막 5세대, 6세대는 내 밑에 세대가 이제 저 소개를 막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퍼센트 계산이 막 3, 2, 1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는 나한테 1%밖에 안 오는데 거기 후원 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개한 사람한테는 또 2세대, 3세대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장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으로 못된 마음으로 나는 나한테는 1%인데 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주는 거지 5%, 5%. 이 사람을 더 키워야 돼 하고. 그러면 그분한테 파트너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이거는 계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약간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더 준다, 우리는.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은 5세대, 6세대에서 나온다. 그러니 5세대, 6세대를 잘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니저한테도 4세대까지, 매니저 우회가 SM, MM까지 4세대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IMM은 5세대까지 주고, VP 이상은 컨펌하면 이제 6세대까지 다 줍니다. 뭐, VP 이상 되면은, 예, 다 주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보너스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십 보너스 퍼센테이지 보면 좋죠. 이제 내가 VP를 했다. 내 밑에 파트너가 IMM이다. 그럼 12 빼기 9에서 9%는 그 파트너가 가져가고, 나한테는 3%의 어떤 리더를 잘했다는 어떤 그런 보너스를 주는데, 우리가 같은 IMM이에요. 같은 IMM, 내 사나가, 내 파트너가 IMM이 됐어요. 근데 저도 IMM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더 열심히 했겠어요? 밑에 파트너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내 그 파트너 한 줄이 IMM 볼륨이고 나는 옆에 IMM은 매니저 세 줄에 만 포인트잖아요. 근데 나는 내 옆에 볼륨을 못 키운 거죠. 내 파트너 그 파트너는 볼륨을 키웠는데 나는 옆에 그냥 매니저 두 줄 겨우 맞춘 거죠. 그 내 파트너의 포인트로 해서 나도 IMM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IMM인데 19,000포인트다. 근데 내 파트너가 18,000포인트다. 같은 IMM이다. 그러면은 리더십 보너스는 못 받죠. 근데 나한테 좋은 거죠. 6세대 보너스가 엄청 큰 거예요. 요 밑에 파트너하고 같이 열심히 한 거지. 이제 6세대 포인트가 큰 거예요. 어찌 보면 리더십 보너스가 커서 무한되고 해서 이게 더 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밑에 파트너가 나를 앞서거나 나하고 똑같거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 파트너가 너무 열심히 뛰어서 더 잘한다? 같이 더 잘해야죠. 그리고 박수 쳐줘야지. 누르면 안 되고, 박수 쳐주고, 더 잘 응원해주고, 또 그 파트너의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6세대 우리 보너스가 PM의 보상 플랜에서는 꽃이다. 리더십 보너스가 꽃이 아니고, 6세대 보너스가 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세대 보너스가 꽃입니다. 우리 카보너스가 있어요. 카보너스. 카보너스 많이 이제 이번에 좀 올랐죠. 카보너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PM이 원하는 것은 소비자 만들기가 아니라 사업자, 리더를 만들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 6년 동안 보니, 자동차 보너스도 이 매출이 많이 올렸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운 결과로 지급되는 어떤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IMM 추가 보너스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됐잖아요. 매니저 다섯 내거를 하면 추가돼서 68,250원이 추가가 돼서 24만 5,700원을 받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져가지 말고 5명 리더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 리더도 같이 성공을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보너스를 더 추가까지 해서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동차일까요? 하필 여러 보너스 중에. 자동차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성공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고객을 만나러 가고 파트너를 만나러 가고 또 전국을 다니고 후원할 때 이 차는 내가 받은 보상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차로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 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 단순히 차를 어떤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해라. 리더를 만들어라. 리더를 만드는 그 결과물이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M의 차는 제가 IMM에 대해서 차를 뽑았어요. 그 차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5명의 매니저가 만든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P는 뭐예요? VP는 5명의 SM이 만든 차예요. 그러면 CL을 볼 때,
CL의 차는 수많은 리더들이 함께 만든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M의 자동차는 개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성장을 내가 도왔는지 그런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거 빠른 직급 보너스 있어요. 2개월 안에 IMM까지 가면 보너스를 이렇게 줍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열심히 해서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 월드 투어, 이 우리 인생 트립 여행 있죠? 여행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지사장님 얘기를 하시죠? 월드 투어 또 IMM, WMC 또 여행 인정식 또 윈터 리더십 PM에서 가는 여행은 엄청 PM에서 가는 여행은 너무 고퀄리티예요. 우리 월요일 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해서 PM에서 주는 이 여행 여행 보너스를 꼭 받기 바랍니다. 이 연금 제가 연금도 또 말하고 싶었거든요. 음, 이 연금에서 저는 PM의 철학을 읽었어요. 진짜 정말 정점이구나 연금. 어, 저, 상속도 정점이지만 이 연금 있잖아요. 연금은 그거죠. 대부분 회사들은 뭐 이거 실적을 많이 얘기해요. 한데 PM은 파트너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연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연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M이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면서 당신이 이 고성지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PM은.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연금 지원금도 큰 거죠. 지금 이렇게 버는 돈만 쓰지 말고, 잠깐만, 지금 버는 돈만 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저는 뜻으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근데 왜 IMM부터 시작할까요? IMM은 그 판매자가 이제 아니에요.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서 PM에서는 여기까지 IMM까지 성장했다면 이미 이제는 미래 자산도 좀 준비해라. 준비하세요라는 의미로 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M의 어떤 보상 플랜이 이렇게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좀 더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각 필요한 그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본사 홈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말을 직접 들었어요. 2022년에 WMC에서 가서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도 진짜 PM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돈도 많으니까 나는 학력도 부족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또 나이도 많고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말해요. 나도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어. 그러니까 나에게 가능했다면 당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좀 많이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의지라는 그 의미라는 뜻이에요. 성공이 그 내 의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지금도 특별하지 않지만, 40년 동안 두통으로 힘들어했고, 건강 때문에 꿈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제 인생 이막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PM의 보상 플랜은 진짜 단순해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건강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건강을 전달해주는 어떤 보상 플랜에 그게 핵심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M 사업은 단순히 판매가 아니고 후원하고 후원이고 또 직급은 또 경쟁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제 건강을 회복한 경험을 나누면서 지금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